정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순간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술 드신 분 같은데요? 아니, 약물 같은데? 요즘 이런 노숙자들 많아졌어. 정우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기요. 신분증 없으시면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은행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시죠. 다른 고객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게 달라졌던 이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우 씨,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넓은 거실에서 비서 민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때 주식의 신이라 불리며 한국 증시를 주름잡던 김정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정호 씨? 민지가 다시 부르자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정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3년째 돌보는 비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정호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 민지예요. 박민지, 회장님 비서요. 아, 그렇구나.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2023년 5월 15일이에요. 수요일이고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순간 예전의 날카로운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2100선을 넘었나요? 민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의 기억이 틈틈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에 관한 이야기일 때면 더욱 그랬죠. 네, 어제 2200선을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 팔아야 해요. 2300에서 반등이 올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민지는 항상 놀랍고 슬펐습니다. 치매로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는 노인이 여전히 주식 시장만큼은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약 25년 전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모든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세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우가 단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 중이었고 모두가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정호 씨,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단기 외채 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1998년 초반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시청자들 중 대부분은 비웃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죠. 외환위기는 정확히 그가 예측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정호는 주식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쏟아졌고 TV 프로그램에는 단골 출연자가 됐죠. 그의 한마디에 주가가 움직였고 그가 추천한 종목은 무조건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는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든 금융시장이 무너질 겁니다. 현금을 지키세요. 그리고 역시 그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정호의 투자 감각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숫자에 비상한 두뇌를 보였습니다. 정호야, 이 문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니?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숫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부모님 명의를 빌려야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재능은 금방 빛을 발했습니다. 이 종목 오를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부장에게 조심스레 건넸던 첫 조언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정호의 성공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30대 중반 정호는 이미 자신의 투자회사를 차리고 수백억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경을 만났죠. 숫자만 보는 당신에게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술관 큐레이터였던 미경은 그렇게 말하며 정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숫자의 세계에서만 살던 정호에게 미경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45세 되던 해 미경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거니? 장례식장에서 정호는 처음으로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영원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이 떠난 후 정호는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익숙한 주식 코드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호 씨, 오늘 진료 예약 있어요. 준비하세요. 63세 생일을 막 지난 어느 날 정호는 의사에게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의 마음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던 사람이 자신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구나. 진단 후 정호는 자신의 재산 관리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거쳐 그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박민지였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정호의 비서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호도 자신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도 내가 번 돈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겠죠. 정호는 민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신이었던 사람답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지의 부름에 정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그가 한때 완벽하게 분석하고 예측했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 먹었나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드셨어요. 지금 가져왔어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약을 받아든 정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때 그 손은 펜 하나로 수천억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약병 뚜껑 하나 여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정호 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산책 나가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창밖을 바라보던 정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김정호예요. 주식의 신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자였죠.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약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늙은이가 됐네요. 민지는 정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말은 맞아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가 5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정호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한때 한국 증시를 움직였던 주식의 신의 영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내일은 팔아야겠네요. 2300에서 반등이 올 테니까.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신 김정호는 이제 자신의 영광의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구에 서서 유리문을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이 안개에 덮인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양복은 어젯밤 음식을 흘린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는 흰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문득 주머니 속 종이 쪽지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 읽어보니 민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정호 씨, 한서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는 724입니다. 민지 드림. 아, 그랬지. 통장을 확인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정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한때는 수천억을 운용하던 사람이 지금은 은행에 가는 이유조차 잊어버리다니요. 용기를 내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타일 바닥, 정장을 입은 직원들, 차분한 분위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기계 앞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 번호 57번. 디지털 스크린에는 현재 34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정호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중년 여성이 그를 힐끗 보더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주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어떤 순간에는 무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5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벽에 걸린 디지털 패널에 정호의 번호가 깜빡였습니다.
그제야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혁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업무였더라? 쪽지를 다시 꺼내려 했지만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 통장을 보러 왔어요. 통장 확인이요?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정우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왔던 거지? 민지가 분명히 말해줬는데 제가 잘 기억이. 그제야 준혁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우의 지저분한 옷차림과 혼란스러운 모습에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우는 지갑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안주머니, 바지 주머니, 다시 안주머니. 지갑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갑을 못 찾겠네요. 준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을 멈추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순간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준혁의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을까요? 정우의 귀에 다른 창구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술 드신 분 같은데요. 아니, 약물 같은데. 요즘 이런 노숙자들 많아졌어. 정우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기요, 신분증 없으시면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정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뒤에서 다른 고객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빨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은행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시죠. 다른 고객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경비원의 손이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키득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불쌍하다. 아니야, 저런 사람들 요즘 많아.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정우는 은행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경비원이 물었지만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정우는 갑자기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던 정우는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낯선 남자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이 번쩍 맑아졌습니다. 그 낯선 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오래된 기억을 깨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부터 찾던 지갑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행 통장과 함께 접힌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의 사진이었습니다. 장학재단 기부금. 맞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후속 절차를 위해 은행에 온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도와주려 했지만 정우는 마지막 이 일만큼은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이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짧은 순간의 충돌이 정우의 기억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 왜 혼자 나오셨어요?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잖아요. 민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민지는 정우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집에 갈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요.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내가 아직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민지는 정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예전의 김정호가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잠시지만 치매의 안개가 걷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함께해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회사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그의 걸음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힌 지금 자신의 마지막 선물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바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태준을 불렀고 그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정호의 법률 문제를 도맡아 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일단 200억 예금 전액을 인출하는 서류는 여기 있어. 그리고 금리 계산 오류에 대한 자료도 준비했어. 정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숫자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주식의 신이라 불렸던 그의 능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군요. 은행이 3년간 금리를 0.2% 적게 계산했어요. 태주는 놀란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호,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 복잡한 금리 계산을 아직도.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는 정호의 옷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을 꺼냈고 태주는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은행 강남지점 입구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민지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최고급 다크 네이비 정장을 입은 정호가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면도한 얼굴,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까지. 어제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호의 뒤로는 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소동을 지켜봤던 몇몇 직원들은 정호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으니까요. 정호는 곧장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태준이 명함을 내밀며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우 고객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지점장님께 알려주세요. 비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호라는 이름은 은행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 박현우가 직접 나와 정호 일행을 맞았습니다. 김정호 고객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제 귀은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귓속말로 어제 있었던 일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을 알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잘못은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점장실에서의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예금 200억 원 전액을 인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금리 계산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3년간 0.2%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정호의 말에 지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했고 곧 정호의 지적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귀은행의 고객 응대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호는 민지와 태준과 함께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정호를 무시했던 준혁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준혁의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되찾은 거죠. 준혁의 눈에 부끄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죠. 정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젊은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는 민지와 태준과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정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정호 씨?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제가 정말 김정호라는 느낌이 드네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친구는 대단해. 아직도 그 날카로움이 살아있어. 정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지와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한때 한국 금융계를 움직였던 주식의 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치매 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 수 있도록요. 민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정호 씨. 정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쳤습니다. 서두르자고요. 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을 꼭 해내고 싶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정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세상이 오늘은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습니다. 정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자신의 정체성, 존엄의 불꽃이었습니다. 한서은행 강남 지점의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지점장 박현우는 비상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김정호가 200억 원을 전액 인출한 사건이 본점에까지 보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박 지점장,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본점 경영지원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김정호 고객님께서 갑작스럽게 전액 인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리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도 지적하셨고요. 200억이 빠져나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 응대 문제와 금리 오류까지 지적당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은행 생활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 금융가에는 주식의 신 김정호의 귀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김정호가 한서은행에서 돈을 빼서 타은행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들었어? 김정호가 한서은행에서 200억을 한꺼번에 뺐대. 아니 왜? 은행 직원이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무시했대. 그런데 알고 보니 주식의 신이었던 거지. 소문은 곧 언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제신문 기자 윤소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취재에 나섰습니다.
타고난 촉으로 큰 기사가 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소연이 민지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정호의 상태가 들쑥날쑥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맑은 정신이 오늘도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하지만 소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금융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고객 대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민지는 정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놀랍게도 정호는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말하고 싶어요. 인터뷰는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주식의 신이 일깨운 금융권의 노인 존중 200억 인출 사태로 드러난 고령 고객 차별. 기사가 나간 날 금융감독원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서은행 강남지점에 대한 특별 감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은행의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팀장 정민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금융기관의 고령 고객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나이와 외모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 한서은행 본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전국 지점에 노인 고객 응대 교육을 긴급히 실시했습니다. 준혁은 인사위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앞날이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이란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준혁 사원, 김정호 고객 응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의 입장을 말해보세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그는 정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객님의 외모와 행동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어요. 제 불친절함과 편견이 은행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인사위원장은 준혁의 솔직한 태도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자기 성찰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겉모습이나 상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준혁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이었지만 준혁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용기를 내어 정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서요.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을 알아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정호 선생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상태는 좋아 보였습니다. 정호 씨, 손님이 오셨어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맑은 정신의 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에서 무례하게 행동해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용기 내어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상자를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혁이 떠날 때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이야기는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서은행의 주가는 이틀간 7%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억 원의 예금 인출 때문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정우가 새롭게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앞세워 큰 마케팅 효과를 누렸습니다. 김정우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합시다. VIP 대우는 기본이고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창구도 신설하는 거죠. 이사회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은 시니어 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했고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 고객을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은 치매 환자 응대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모두 앞다투어 노인 친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금융가에는 새로운 격언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고객은 김정호일 수 있다. 사람 자체로 그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직원 교육 시간에 반드시 언급되는 문구가 되었죠. 소연의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호 효과 금융권 노인 서비스 혁명의 시작. 기사는 정호의 사건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소연은 정호에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태준도 동석했습니다. 이번 일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네요. 정호 씨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치매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요.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그때도 저는 여전히 김정호입니다.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취재를 통해 그녀는 노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정호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노인 치매 환자 지원 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존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잊히더라도 제가 남긴 일은 기억되길 바랍니다. 소연의 기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노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정부에서도 치매 환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김정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수많은 노인들의 존엄을 지키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김정호 노인 금융교육재단 개소식이라고 쓰여 있었죠. 민지는 휠체어에 앉은 정호를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오늘만큼은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님께서 50억 원을 기부해 설립된 이 재단은 노인들이 금융 사기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금융권 관계자들, 그리고 은행에서 자신을 차별했던 직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제 재단 설립자이신 김정호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준이 정호의 휠체어를 단상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다가와 정호의 귓가에 소곤거렸습니다. 재단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 돼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겪은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 재단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단 설립 6개월 후 전국에는 벌써 5곳의 김정호 노인 금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위치한 센터들은 노인들에게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부산 센터의 첫 방문자는 78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고 생각할까봐. 센터의 상담사 김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전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센터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할머니의 돈을 일부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앞으로 비슷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센터의 이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민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기적으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담당 직원인 송지연은 항상 미소로 정호를 맞이했습니다. 김정호 고객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호는 대부분의 경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연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은행이에요. 제가 지연이라고 정호님의 담당 직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자꾸 잊어서 미안해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대부분의 경우
정호는 그저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제 그를 VIP 고객으로 대우했고 지연은 항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특별히 혼란스러워하며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제 돈이 얼마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호님은 주식의 신 김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자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을 설립하신 분이세요. 정호의 눈에 잠시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네, 맞아요. 정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었지만 지연의 따뜻한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전국에는 12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었고 2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금융, 교육, 사기 예방, 노인 인권 보호까지 재단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무대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도움으로 노인 금융 사기 피해가 지역별로 최대 30%까지 감소했습니다. 또한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노인 친화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청중 속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기념식을 마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호의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호 씨, 재단 기념식이 정말 훌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대요. 정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가 민지를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민지 씨.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재단이 잘 되고 있나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정호 씨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좋네요. 내 기억은 점점 사라지지만 내가 한 일은 남아있으니까요. 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정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노인들, 금융권 관계자들, 그리고 한때 그를 무시했던 은행 직원들까지. 준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 금융교육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다른 직원들에게 노인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김정호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분입니다. 준혁이 추모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을 행색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중하며 대하라는 말씀을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지와 태주는 정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의 글씨로 쓰여진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김정호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를 대비해 자신에게 편지를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김정호 노인 금융교육재단은 전국 30개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많은 기업들이 노인 존중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김정호 존중 금융대상을 제정하여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각 은행들은 서로 경쟁하듯 노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한 노인의 모욕적 경험이 사회 전체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정호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끔 정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호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호가 생전에 자주 말했던 문장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가치는 영원하다는 진리를요. 여기까지 자신의 이름도 몰라 무시했던 치매 노인. 은행 직원 전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